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도시 기본계획 분석할 때 필수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판서를 하겠습니다. 판서해서 할게요. 그래서 설명할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판서성에서 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요 기본계획을 잘 아셔야 하나의 도시 단위에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미래상을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현재의 모양새는 어떠할런지 각기 틀리지만 앞으로 장차의 모습, 장차 이제 변화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아주 많은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필수 포함, 필수적으로 이런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기본계획을 보시면 일단 도시의 기본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지형입니다. 지형이 다 나와 있어요. 지형을 다 이렇게 어떤 지형도에다가 다 표시를 딱 해줍니다. 다 해줘요. 해주니까 요 현재 근무하시는 그 소속의 어떤 현재 근무하시는 그 위치입니다. 위치의 어떤 주변 지역의 지형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 중개할 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계약자분들이라든지 또 고객들이 그 지역을 거주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도시의 기본적인 지형은 숙지해서 그것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위치, 또 어떤 버스길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지하철의 노선도의 행성이라든지 다 파악을 해서 안내가 필요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입니다. 이번에 어떤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도시의 공간 구조가 여기에 다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를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인천시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지역 안에서도 지금 내가 근무하시는 장소가 만약에 논현이다. 그 논현 지역에 관한 어떤 분석이죠.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해서 논현 지역의 어떤 앞으로 개발 계획들, 또 옆에 시흥시의 배고 지역들, 또 송도 지역들, 또 서창 지역들, 또 구시가지의 어떤 재개발 도모하는 지역들, 또 그 위에 보시면 청라라고 하는 또 신도시에 형성이 되어진 어떤 위치들, 또 영종도의 어떤 배치 형태들, 또 금단 신도시의 또 루원시티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를 먼저 파악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걸 보시면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는 구시가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도심지여서 송도라든지 청라, 영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도심의 형태, 또 향후에 예상되는 성장 배후 거점 지역들에 관한 위치도 다 파악을 딱 해두셔야 된다. 보시면 기본계획을 딱 보시면요, 그 계획이 아주 많은 두꺼운 책자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중심 도심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의 어떤 구시가지와 어떤 송도, 또 청라 등의 어떤 도심지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슨 검단 지역에 예상이 되어진다. 또 영종도 지역 개발 계획도 쭉 나옵니다. 같이 중심 도심, 부도심, 또 배후 성장 거점 지역을 파악을 하셔서 제시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도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특히 이쪽에 송도라든지 또 영종도라든지 또는 청라 같은 지역은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개발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런 곳에 기반시설 설치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이면 인천시에서 어떤 곳이 성장, 인구가 지금 집중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 토지의 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 그래서 토지의 이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계획이. 그래서 현재 형성이 되어진 어떤 시가지가 있는데, 현재 구시가지로서 형성, 이미 기성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져 있다 라고 딱 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보시면 성장 거점 예정 장소로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할 것이다. 또 반면 어떤 곳은 개발 못합니다 라고 요쪽 라인과 요쪽 라인은 개발을 못한다.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 다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 지역도 그 현상이 보이지만 주로 보시면 기본계획을 보시면 도시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노란색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지역들, 또 파란색에 개발 억제하는 지역들 다 표시가 쭉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을 딱 해서 또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 그 지역에 변화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딱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체험해서 설명한 것과 단순히 그냥 설명도를 봐서 설명한 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지역의 어떤 활동의 중심지가 딱 그 계획이 딱 서시면 그쪽 지역에 임장 방문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사타하게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의 현재 형성, 인구의 유동 현상들 다 분석이 딱 되어지시면요 정확한 또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또 오른편을 딱 보시면 특히 이런 장소에서 현재 기성 시가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옛날 시가지 또 현재 많은 어떤 개발되어져 있는 이런 장소들 말고 향후에 성장 예정 장소, 시가와 예정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개발이 유보되어 있지만 향후에 시가화가 예정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중점적으로 또 파악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에 보시면요 평택시다. 평택 같은 경우에 기성 평택 시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 고속도로를 두어서 이제 각종 어떤 옹이지구라든지 각종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가화 되고 있는 장소들 또 이쪽에 보시면 고덕 신도시에 거대한 형성되어지는 곳들 이게 다 예정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가화가 예정되는 이런 장소 속이나 이런 장소 인근 장소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화 예정되는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거점을 두시고 활동하시면서 그 인근 반경도 설명하시지만 도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가들 시안이 다 기본 계획의 어떤 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근무하시는 그 도시의 기본 계획을 그 해당 시 인천 해당 그 시 홈페이지에서 가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 지금 대개 다 2030, 2030년도에 대비해서 기본 계획이 대부분 다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예정되어지는 그 도시 기본 그 도시와 군의 기본 계획되는 그 사항을 출력을 딱 해서 필요한 사항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실제 보시고요. 특히 또 오른편에 보시면 6번 사항이죠. 기반시설 배치입니다. 항상 발전되는 곳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다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과 이 부천과 어떤 인천시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어떤 홍대선이 이렇게 순환되어진다. 이 선이 인천에 어디로 빠진다. 북구 쪽으로 빠져가지고 계양을 거쳐서 청라로 갈 것이냐. 또 각종 어떤 원시선의 형성이 쭉 되어지면 상권 분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모든 기반 시설에 설치되고 있는 상태와 또 언제쯤 이것이 끝난다. 또 앞으로 향후에 설치 예상 중이다. 만약 GTX 공사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GTX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어떤 거대한 어떤 개발되는 어떤 포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배치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현재 그것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인가 또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계획 단계인가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배치와 위인 시가와 예정 용지로 이어가는 기반 시설 공사 계획이 딱 나와 있다. 그것은 향후에 누구나 봐도 5년, 10년 뒤에 거대한 어떤 그쪽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요 모든 어떤 기본 계획을 볼 때는요 해당 그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파악을 딱 해두시고 인구가 특정 지역에 유입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어떤 중구, 서구, 동구 등의 어떤 위치에서 집중 유입된다. 그쪽에 보니까 개발 계획이 딱 있더라. 시가화가 예정되더라. 또 거기에 그곳으로 향하는 지하철의 연장선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이 배치를 딱 해서 매칭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딱 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서 기본적인 공간의 구조를 파악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개발 불능지는 좀 제외하시고 개발 가능지 가운데서 시가화 예정되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런 장소에 기반시설 배치 계획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식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선점하셔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으시면요 많은 투자자의 어뢰가 올 것이고 또 그쪽 지역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잡아놓으시면 또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계획 잘 보십시오.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니까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해당 그 시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청 홈페이지, 인천시청 홈페이지, 평택청 홈페이지, 각종 시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찾기 어려우시면요. 보통은 도시계획과 또 토지 주택계획 관련되는 부수에 가보시면 그 계획의 공지란이 나와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면요. 항상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쪽에 찾는 부분 나옵니다. 찾는 부분. 물음표 딱 해가지고요. 무슨 입력을 딱 하시면 해당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그 도시 기본 계획 딱 쳐보시면요. 해당 그 페이지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공고되어져 있는, 열람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공하지 않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바인더 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라로 출력을 좀 하시면 보통 500페이지 내외로 좀 두껍습니다. 그래도 비용 아끼지 마시고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바인더 철 딱 해놓으시고 한 두 권 정도를 배치를 딱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본 계획은요.
때는요, 중개업을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꼽혀 있는 제1번 어떤 딱 라인에 기본계획 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도시의 어떤 변화되어진 모양새와 앞으로 변화될 모양새와 또 도시의 현재 구조 형태를 다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개업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제 지금 당장 그쪽에서 내가 아파트 입주하신다, 아파트의 어떤 매매를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기본계획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쪽 장소에서 본인의 어떤 실거주 목적이다, 또 장사할 목적이다 할 때는요, 그 상권의 어떤 형성, 또 학군의 형성만 알려주면 되지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요, 실제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어떤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주택 매입은요, 전혀 매칭이 안 된다 하십시오. 아니고 이쪽에 땅이라든지 상권을 잡아서 또 주택을 내가 거주할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할 것이지만 또 장기 좀 보유하겠다고, 이게 갭 투자라든지 각종 어떤 주택의 투자 형성에 또 투기 형성의 목적에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직장 이전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가 필요하다, 또 애들 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게 다 매칭 시켜주는 것은요, 현재 있는 모양새의 어떤 접근입니다. 접근이고요, 장차의 어떤 미래 비전을 두고 내가 그쪽에 어떤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1, 2억 차익을 보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기본계획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딱 보시면 그쪽에 매입을 해놓으시면 장차 발전 계획상에 딱 볼 때 못 가도 한 지금보다 한 20%, 30% 올라갑니다. 또 이쪽에 땅값도 많이 한 2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모양새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요, 장차의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 소개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오시는 분한테 펼쳐서 보이시면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머리 아파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 장사가 잘 되겠네요. 인구가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좋은 학군이 있습니다. 이 옆에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또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거주하시면 출퇴근과 어떤 애들 학군의 이동도 쉽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요, 실제 수요자가 아니고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바로 기본계획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계획을 넘어가시고 현재 있는 모양새의 형성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 기본계획은 항상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계획이죠. 그래서 장차의 모양새가 나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장차 어떤 미래 비전, 장기적인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어떤 쓰임새 결정이죠. 현재의 지금 당장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또 현재 토지를 정비를 한다. 있는 지역을 또 보호하자, 보존하자. 지금 당장 현재 상태를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배우셨던 바로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요 도시와 군 단위에서의 관리계획,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하시면 또 제일 많이 또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이 현재 모양새이지만 장차적인 어떤 목적은 이렇게 예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모양새는 도시군 기본계획, 현재 모양새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듯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죠. 이 용도 지역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연락만 딱 시킵니다. 현재 이 토지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적인지 공업적인지요, 현재 있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발표가 딱 되어서 효력 발생 중입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겠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기본계획이지만요, 현재 쓰임새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보시면 바로 토지의 용도 지역, 전국의 모든 토지에 결정이 되어진 전국토에 다 빈틈없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 크게는 21가지로 세분이 되는 어떤 용도 지역의 현재 모양새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변화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보시면 이쪽이 녹지지만 앞으로 주거지역 되겠다라고 이 기본계획에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만상이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이 장소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목적에 필요한 어떤 개발을 도모하거나 또 제한이 필요하면 용도 지구도 정할 수 있다. 또 배웠습니다. 자, 또 우리가 굵직한 그린벨트 등을 끼고 있는 바로 용도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등의 용도구역도 이게 다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랍니다. 현재 있는 모양새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발표되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변화될 예상은 다 기본계획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 다 배우셨지만 이제 기반시설 참 많죠. 참 많지만 학교, 철도, 각종 어떤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할 때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뀐다가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이런 것들로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참 많은 곳에 이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공사하는 것은요, 그중에 일부 부분부터 이제 천천히 순차적으로 공사는 실제 하게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대한 신도시 개발한다, 도시 개발한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낡은 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해보자 우리가 배웠었죠. 정비 사업을 하자란 요 결정도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고요. 또 아주 멋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단위 계획 수립 대상 구역, 계획 구역도 이걸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 안에서 멋진 개발 계획, 바로 지구 단위 계획도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은 현재 있는 모양새에 결정되어진 사항들이고, 앞으로 장차적인 변화 모습은 기본 계획 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장소를 딱 보시면 앞으로 이것이 변경될 수 있고 시설 설치하겠다라고 예상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모양새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 용도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은요, 실제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딱 뜨면요, 용도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정해준다. 그럼 정해지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냐 배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22페이지 보시면 왼쪽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매년 시에서 발표합니다. 또 매월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용도 지역을 다르게 변경해 주거나, 또 필요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거나, 또 그린벨트 등을 해제를 한다 등일 때, 또 도로나 철도, 학교 등을 짓겠다라고 발표할 때 보시면요, 항상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계속 몇 호에서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다. 2018년도, 18년도 고시 제1호, 2호에서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이 사항들은요, 여러분들 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이 기본 계획 보는 것 말고도 또 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고시 공고란, 고시란이 있습니다. 고시란을 보시면요, 고시란 잘 보시면 어떤 지역에 어떤 무슨 도시군 관리 계획 제1호 해가지고 도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무슨 고도지구 정합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마치 어떤 도로 설치하거나 각종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가거나 또 변경해 줄 때 보시면 항상 시에서 고시하는데 앞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제 몇 호 고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만 다 클릭을 딱딱딱 해보시면요, 어떤 지역에 도로 공사한다, 어떤 곳에 학교 설치한다, 어떤 곳에 각종 어떤 중요한 시설 설치한다. 주로 시설할 때 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실제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하는 것은요, 실제 개발 사업 등 크게 할 때 외에는 잘 변경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요, 극히 변화가 좀 더웁니다. 실제 거대한 개발 사업을 한다 할 때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도시로 바꿔주고, 또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뭔가 주거지역 상업적 세분을 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큰 도시 개발 할 때 외에는요, 지역 변경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기반 시설과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발표가 참 많이 되어지고요. 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들은 같이 매칭해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매칭해서 같이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또 특히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도 보시면요, 대부분 다 보시면 이런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하는 이런 장소에서 또 많이 이런 계획과 매칭이 쭉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편을 따로 분리하시고 나머지 용도 지역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은 다 매칭돼서 동시에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가 동시에 그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딱 해버리고, 또 그 지역 도시적 변경 고시가 딱 되어집니다. 같이 이것들은 개발 정비 지구 단위 계획과 용도 지역 변경 같이 매칭돼서 같이 이루어진다 보면 되고요. 주로 기반 시설 설치를 따로 발표를 참 많이 합니다. 도로나 놓을 때마다, 또 철도 놓을 때마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설 설치되어진 장소가 참 많이 있는데 동시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 사업을 할 때 부를 때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순차적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고시 어떤 공고란에서 하여튼 고시되어진 사항이 도시군 관리 계획 제 몇 호 이렇게 고시가 딱 되어지면 확인 딱 해보시면 자기 인근 지역에 또 필요한 어떤 거대한 어떤 공사한다라는 것이 발표가 딱 되어질 때
때 차이가지고 보시면요. 바로 발표가 딱 되어져도 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고 또요 실시계획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설치할 때도 보시면 발표는 했지만 보통요 계획 단계가 좀 많습니다. 기본 또 도로 설치를 위한 또 무슨 환경성 검토한다 등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사판 펼치는 것은 결정이 딱 되어지고 보통 3년, 4년, 5년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보시면요 약간 덜썩덜썩하지만요 항상요 시설 공사할 때는 발표가 딱 되어지면 약간 올라갑니다. 공사하면 또 조금 더 올라갑니다. 끝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할 때는요 3단계입니다. 발표가 되어진 순간에 한 번, 또 공사 착수할 때 한 번, 또 공사 끝나면 한 번에서 3번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상승이 쭉 되어집니다.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은요, 초기에 발표가 되었다, 늦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문날 때 약간 올라가지만 소문이 딱 나와서 공사판 착수하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소개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종 어떤 투자할 때는 말입니다. 발표가 되었다, 늦다가 아닙니다. 사전 정보 알고 미리 투자도 있지만요, 발표가 되어진 순간부터 한 번 더 착수 전까지가 1시간, 2년, 3년 걸릴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토지의 매입시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되어졌다, 늦다가 아닙니다. 발표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전 준비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의 약간 상승폭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때 가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개해 놓으시면 착수함과 동시에 또 끝나면요 엄청 상승이 쭉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제 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24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토지 용도 지역 나옵니다. 용도 지역. 우리가요, 단순히 토지 용도 지역을 외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 용도 지역들 별로 해서 용도 지역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용도 지역들 별로 해가지고요. 어떤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어떤 건축물의 종류를 그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다. 뿐 아니고요. 요 건축물의 크기입니다. 규모입니다. 규모도 다 결정이 딱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선 건폐율에 관한 어떤 결정, 또요 용적률 결정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적이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하고요, 건축물 규모, 또 건물의 크기 등이 다 결정이 쭉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적을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지금적으로요. 토지의 용도 지역 하면 토지의 서임새, 토지의 종류를 말한다 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크게 네 가지. 그래서 보시면 도시 지역이 있다. 다 아십니다. 또 농촌, 도시는 농촌이죠. 도농인데 농촌 다시 구분하죠. 관리 지역이 있다. 또 보시면 농림 지역이 있다. 또는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다. 제가 구분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도간 농지라 부르죠. 도시 지역은요, 현재 보시면 인구입니다. 각종 어떤 인구와 각종 어떤 산업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것이 현재 많이 있어도 도시 지역이 된다. 또 장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도시가 된다 했었죠. 도시하면 현재 산업과 인구와 또 건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뿐 아니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도 다 도시 지역 이렇게 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없고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농촌인데 다시 또 구분하죠. 농림 지역도 보시면요. 보시면 특히 농림 보시면 농사 짓고 있나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요. 농가 산뿐 아니고 요 안에도 대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농가 산들 가운데서 특히 보시면요. 특히 농지법 배웠습니다.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토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보전산지라 부르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산지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하는 그런 보전산지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셨죠. 물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외에도 농가 또 산, 또 땅이 좀 많이 있지만 대부분 토지는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죠. 요 농지역이 전국토에 보시면요. 한 7%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도시는요. 전국토로 보시면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관리지역이 뭡니까? 뭐 관리한다 했었죠. 도시처럼 관리한다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자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처럼 토지의 생산 위해서 관리하자 해서 생산관리지역도 있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연보전지역처럼 보존하자 해서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진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생계라 부르죠. 계획관리하면 도시에 준해서 관리한다 해서 앞으로 도시의 편입이 예상되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 계획관리다. 참 좋은 땅이다. 우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는요. 농림에 준해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하는 곳이
곳인데 이것도 요 유보 용도지어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허브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처럼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해서 개발 잘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다시 또 구분하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시는 다시 이것이 무슨 주거지역이 있다. 또 무슨 상업지역이 있다. 또는요 공업지역, 농업지역에서 이 도시는 다시 또 보시면 이것이 주상공 녹지로 구분한다. 이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학습할 때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주상공 녹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주택 중심으로 어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조용한 주거지역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상권의 형성과 업무 기능의 형성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둔다. 또 공장의 편익과 공장 사업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공업지역을 둔다. 또 도시 안에서도 녹지를 갖추어서 이런 지역들을 보호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시 주상공 녹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요, 이 녹지 지역이 건 70, 한 3% 아직 대부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주거 지역이 도시 안에서도 보시면 한 1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고요. 또 상업 지역은 한 2%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 공업 지역은 또 보시면 6%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도 2%인데 전국토 단위에서는요, 우리 전국토입니다. 전국토가 보시면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넓이를 가진 국토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0.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주 큰 건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규모의 가치가 더 상승이 되어서 집가의 형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한 것이죠. 다시 또 보시면 주거지역 또 다시 보시면 이것이 전용 주거지역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서 아주 양호하고 조용한 주거지역인데 이것이 또 1종, 2종 구분되어지죠. 다 아시는 상들이죠. 지금은요. 1종 하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아주 조용한 어떤 주거지역 2종은요. 어떤 공동주택 중심의 아주 양호한 조용한 주거지역이 2종이다. 이렇게 표현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편리한 곳이다. 편리하다 해서 상권이 있고 많은 곳입니다. 다시 이것이 편리한 곳인데 1종, 2종, 3종 구분하죠. 1종 하면 편리한 상권이 많은 곳인데 이종은요. 저층 중심의 편리한 상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주거지역. 또 이종은요. 중층하면 보통요.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 층수를 7층 이렇게 말합니다. 7층. 그래서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지역. 또 3종은요.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지역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이라 부르죠. 다시 또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있죠. 준주거지역. 요건요. 주거지역에 준하지만 상업지역에 있는 상권 업무 기능이 보완되어 있다 해서 주택, 상가 등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준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일준 주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항상 뒤로 갈수록 보시면요. 더 땅의 가치는 없습니다. 왜?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용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겠죠. 다시 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보시면 상업지역도 상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또 업무 기능이 있는 곳인데 도시의 도심권이라 부르는 바로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요 장소는요. 이제 각 시마다 보시면 가장 도심권이라 부르는 곳이 여기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특징이 말입니다. 강남 상권 다 일반 상권인데 저기 명동 상권만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도시 내에서 가장 메인들은 중심적 상권이 있는 곳이 바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제 흔히 제일 많이 보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 있는 곳인데요. 보통 우리 인근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각종 어떤 각 지역마다 무슨 노원 상권이다, 목동 상권이다, 또 영등포다, 또 강남이다, 또 뭐 건대다 같은 중요한 상권들이 참 많죠. 보통 상업 빌딩이 많이 보인다면 대부분 다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일반 상업지역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요 도시와 지역 간의 유통망 중심의 상업지역이다 겁니다. 그래서 요 상업지역은 보시면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대문 상권들 또 저기 어딥니까? 저기 송파에 가시면 저기 청가 상권들 있죠. 거기 뭡니까? 제가 우리 거기 새벽시장 한 곳이겠죠. 또 노량진 어떤 어시장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도시의 어떤 또 지역 간의 유통망 중심 소매상에 가서 물건 뛰어간 곳이다. 이게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걸린상업지역. 걸린하면요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주택가 근처에 규모 큰 어떤 상권이 있는 곳인데 옛날 지역은 별로 없고요. 현재 신도시에 보시면 주거지역 옆에 상권 형성이 될 상가 건물이 쫙 있는 곳이
걸린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걸린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에 포함이 딱 되지만 걸린했기 때문에,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요, 일단 숙박이나 유일한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은 곳도 있죠. 숙박과 유일한 설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걸린 상업지역은 비록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지만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마주보는 곳에서는요, 모텔과 같이 룸살롱 등의 어떤 유흥주점은 설치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곳이죠. 주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 이런 곳에 가시면 모텔이라든지 같은 또 유흥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과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도 보시면 다시 또 구분하죠. 공업지역은 딱 보시면 다시 이것이 전용 공업지역 배웠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일반 공업지역이 있더라. 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공업을 위해서 전문 토지죠. 그래서 중화공업과 규모 큰 어떤 공장이 많습니다. 많은 곳인데 공해가 나오기 때문에 주택을 설치를 못해요. 또 일반 공업지역을 딱 보시면 일반 공업지역은요, 일반적인 공업이 아니고 공해가 나오지 아니하는 공장, 그러니까 친환경 공장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규모 큰 공장이 있다. 대부분 다 일반 공업지역에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중공업지역, 참고로 서울시는요, 전용과 일반이 없습니다. 다 중공업지역. 서울시의 영등포 일대와 각종 어떤 구로 일대와 또 성수동 일대 공업지역 전부 다 중공업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다 중공업지역이고 일반 공업지역은 지방 도시에 많습니다. 또 저기 전문 공업 도시에 가시면 전용 공업지역이 또 많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에 나오지 않는다. 중공업지역은요, 규모 작은 경공업 위주이지만 이쪽에 보시면 위에 주거 상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영등포 물레동 일대 다 중공업지역, 성수동 일대 다 중공업지역이고 지금 서울시는 중공업지역의 개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쪽 어떤 계획이 나와 있고 앞으로 영등포 일대, 성수동 일대에 거대한 어떤 어떤 아파트형 공장과 또 업무탕으로 쫙 변모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또 도시는 다시 보시면 녹지죠. 녹지입니다. 녹지에서 도시에서 제일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녹지입니다. 녹지 속에 주상공업지역의 배치가 쭉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녹지 보시면 다시 이것이 이 보전하자 해서 도시 내에서 절대 보호가 필요한 보전 녹지. 이 도시 지역 안에 보시면 산이 많아요. 산들 대부분 다 산 중턱 이상은 다 보전 녹지입니다. 산 중턱 이하는 자연 녹지가 많아요. 자연 녹지인데 산 중턱 이상에 보통 보시면 보전 녹지가 많다 보면 돼요. 그래서 보전 녹지는 도시 안에서 절대 환경 보호가 필요한 녹지가 바로 보전 녹지고 도시 내 산들 가운데 중턱 이상이 그렇고요. 또 도시 하천변에 보시면 다 보호를 쫙 합니다. 다 보전 녹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있어요. 생산녹지. 여기 생산녹지라는 것은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저기 서울 가시면 저기 녹지 안에 논이 많아요. 서울시 김포공항 옆에 보시면 녹지가 쫙 보입니다. 논이 보입니다. 또 부천시 그 김포공항 뒤에 보시면 논이 쫙 보입니다. 전부 다 생산녹지입니다. 또 과천시 넘어가 보시면 하우스가 쫙 보입니다. 다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의 도시 내의 농촌이다. 도시 내의 녹지 중에 논이 많은데 이곳은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진짜 개발 계획이 있을 때까지 농사만 지어서요. 한 곳이 또 도시 내에 또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녹지. 특히 또 자연 녹지가 사실 제일 많죠. 자연 녹지. 자연 녹지라는 것은요, 장차 시가지가 될 예정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장차 시가와 예정지이지만 그 전까지 여기에 준해서 약간 청수 제한 받지만 규모 제한 받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연 녹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 녹지하고요, 자연 녹지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 계획관리지역, 요 두 지역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 있는 지역이지만 장차 도시로 편입이 예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 자연녹지는 도시 안에서도 녹지에 포함되지만 장차 시가화가 예정이 되지만 그 전까지 제한적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도시 내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고요. 요건 농촌에서의 도시화가 되어질 용지다. 그래서 계획관리와 자연녹지는 성격이 비슷하고 이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와 자연녹지가 둘 다 시가화가 예상되는 예상 후보지다.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혹시 토지에 관한 접근은요, 무조건 여기는 요 계획관리하고요, 요 자연녹지는 접근하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시가화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지가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지금 현재 꽤 높게 보이고 한 100만 원대 이상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주상공업지역이 되어지면 그 종선 300, 400, 500, 600, 700, 800 더 올라가니까 장차의 발전 계획을 보면 지금 조금 잡기가 좀 물건이 좀 가치가 좀 높다 할지라도 더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도로 또 시가화지에서 멀지 않으면서 도로에 맞물려 있는 규모 큰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는요, 앞으로 장차 주상공업지역들 또 도시와 편입이 되는 예상 어떤 시가화 후보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오른편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실 거라도 판단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절대죠. 어떤 곳이든 이 토지입니다. 어떤 토지이든 간에 용도지은 다 절대 중복 안 됩니다. 중복이 절대 안 돼요. 중복이 절대 안 된다는 말은요. 이 말은요. 하나의 지역이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상업지역이 형성이 쭉 되어지고 이렇게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딱 보니까 무슨 주거지역.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토지 용도 지역은요. 중복되지 않는다. 오른편에 보시면요. 25페이지죠. 박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중복 안 돼요. 그렇지만요. 하나의 토지는 토지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 쭉 되어가지고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자연 녹지요.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계획 관리요. 이쪽은 딱 보니까 저기 무슨 생산 관리요.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절대 어떤 경우도 중복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두세 개 걸쳐 있는 경우는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걸칠 때 어떻게 이 토지 적용하느냐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사항들 또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배웠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26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하나의 우리 나오죠? 우리 항상요, 토지 이용계획 합니다. 여러분들 토지에 대해서 체크할 때는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반드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 확인을 딱 보시면 토지의 각종 어떤 용도 지역,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에 붙어있는 각종 어떤 국토계획부통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다른 법에 있는 각종 어떤 농업진흥지역 등의 다른 법에 있는 각종 어떤 그 지역에 정해져 있는 각종 기한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나와 있죠. 왼편에 딱 보시면 제일 위에 토지의 지목입니다. 다 나와 있고요. 면적 딱 보니까 보통 7,600이 딱 나와 있습니다. 또 개별 공시가가 딱 나와 있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방법 결정이 쭉 되어 있고 또 다른 법에 있는 토지 이용 제한이 쭉 나와 있죠. 또 현행 지형도가 쭉 나오면서 위치가 딱 나옵니다. 같이 이걸 꼭 확인하면서 볼 것인데 이 확인 사항들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